어제도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죠? 또 리콜 대상 차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BMW 차를 불화자 써서 화차라고도 얘기한다는군요. 포비아 유행처럼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 BMW 포비아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또 한편 이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주들에게는 이제 이르면 오늘부터 운행 정지 명령서가 발송이 되는데 운행 정지 명령을 받는 BMW 차량은 10,000대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죠. 허점이 적지 않아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불났는데 또 리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1번째라고. 그러니까요. 하더군요. 그러게요. 이게 BMW SUV라고 하죠. 네. 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데 2012년 4월 만드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2012년 6월부터 해당 차량 같은 경우 리콜 대상이기 때문에 리콜 대상도 아니고 또 BMW 측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EGR 쪽이 아니라 먼지 저감 장치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이 경우에 또 굉장히 신속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EGR 때문에 진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건지 리콜 대상을 명확하게 지금 선정해 놨는데 그 부분은 맞는 건지부터 의심스러운 상황이 됐고 반면에 운전을 하신 분의 운행을 한 분의 얘기는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에요. 운전을 하는 도중에 엔진에서 이상이 있었고 엔진 쪽에서 화재가 났다. 다른 기존에 화재가 났던 차량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현재 리콜이 적당한 건지부터 또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운행 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운행 정지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뭔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차량이 있었을 경우에 제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빨리 안전진단을 받아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그 안전진단을 받을 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안전진단이라든가 운행 정지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타당한지에 관해서 처음에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오죽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화차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화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급한 조치를 취한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 운행정지 명령 발동 이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 뭐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또 만약에 그 명령을 받은 차량이 이게 운행을 하다가 화재가 나면은 그 법적 책임을 차주한테 문다라는 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화재가 나는 차량을 알고 구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법적인 근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마련이 돼 있고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이게 도로를 다닌다는 점에서 공적인 성능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잠깐 중단을 해달라라고 국가에서 요청을 하는 거고 그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화재라든가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쪽에 이제 무게를 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서둘러 달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제 실효성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다니는 BMW 운행정지 대상 차량을 잡아야 되는 거 아마 경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례가 없으니까 경찰들도 이게 난감할 것 같아요. 이게 운행정지 대상 차량인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단속을 누가 어떤 경찰이 해봤겠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이 운행 정지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 BMW 사용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서둘러서 당초에는 27,000대 가량 됐다가 실제 운행 정지 명령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19,000명 가량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해당 지자체별로 해도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000대 이상이 된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그 1,000대 아무리 지금 자동화 시대라고 할지라도 지나다니는 BMW를 볼 때마다 교통경찰분들이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게 경찰하고 지자체에서 이 운행 정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분이 같이 이 단속에 나선다고 하지만 뭐 한 분 정도, 2명 정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그럼 서울 같은 경우 이 많은 곳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보다는 서둘러 달라는 의미 쪽에 조금 더 강하게 의미 부과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운행 중지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BMW 차량을 이용해서 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렌터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BMW 측에서는 렌터카를 뭐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는 밝혔습니다만 렌터카 업체들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BMW 지금 이 리콜 안전 중지라든가 안전 점검을 해줘야 되는 주체가 BMW 측인데 네. BMW 측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동급 동량의 자동차를 제공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차가 BMW인데 설령 안전진단을 받은 차라고 할지라도 또 BMW를 렌터카로 내주기도 좀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자체적으로도 BMW를 많이 가지고 있는 렌터카 업체들은 굉장히 그 난감한 상황이에요. 소비자들이 네. BMW 렌트를 안 해가려고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 BMW의 상당 부분 제외하고도 동급 동량의 차량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차량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하필 또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고급 차량을 렌트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의 렌터카가 확보가 될지 렌터카 업체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차를 만약에 아니다. BMW 차주들 지금 이상하게 답답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리콜 통지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사과 한 줄이 없고 또 불이 날 수도 있는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가져오라고 한 부분도 문제가 되더군요. 운전하러 가다가 불 나면 또 어떻게 되냐. 리콜 방식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아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를 통해서 운행 정지까지 내린 상황이고 네네. 운행 네. 정지 차량을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화재가 있을 경우 개인도 책임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 차량을 몰고 다시 이 BMW 서비스 센터까지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정말로 가는 이게 도중에. 가는 도중에 운행 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가게 에서 할 경우에 책임 소재는 누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는 사과문이나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게재를 한다라면 자신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잘못했다는 걸 또 인정한다는 식이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굉장히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또 그렇다고 가만히 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찾을 수 있는 관계 법령하에서 그 근거를 마련을 찾아본 것으로 보입니다만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로 그러니까 리콜을 해서 이걸로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끝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정부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번에 발생한 그 BMW 차량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화재가 발생한 그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콜 대상을 너무 한정짓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리콜 대상은 EGR 차량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된 어느 기종에 해당한다라고 딱 규정을 해놨는데 예. 거기 해당 안 하는 차량들이 화재가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리콜이 제대로 된 건지에 관한 의문밖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를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확인이 된 부분 내지는 가장 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유력하게 지적된 부분에 관해서 리콜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중단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을 내게 되면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정부가 이거는 면죄부를 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 정부로서는 의심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치를 긴급하게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 해명되고 규명되고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다. 이번 안전진단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EGR에 대한 부품의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국내의 자동차 전문가분들은 끊임없이 EGR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규명은 확실하게 해줘야 BMW 사용자들 나아가서는 뭐 수입 차량을 이용하시는 많은 어떤 소비자들이 좀 안심할 수가 있겠죠. 유사한 일이 다른 데서는 벌어지지 않으려면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네. 상황을 보게 되면. 예.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따져야 되는가? 리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그 리콜 대상 차량들에 대해서 긴급 안전 진단이 내려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법적 근거가 없는 리콜 회피용 꼼수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치권에서 네. 지적을 하는 게 지금 차량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제조사를 통해서 리콜을 해라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게 이런 식의 긴급 안전진단이나 운행 정지로 이어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현재 네. 가장 유사한 근거 법령을 찾아낸 것이고요. 여기서 끝이 난다면 이런 지적들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끝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완벽한 리콜 내지는 이게 확인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나만으로 끝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네. 이런 부분이 정말로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대상이 아닌 차량도 화제가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정말로 EGR만이 문제인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일단 불이 가장 발등에 시급하게 떨어진 불처럼 보이는 게 네. 현재 EGR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안전진단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더라도 이것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잔불이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화재 현장에. 네. 자, 지금 뭐 정부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렸어요. BMW 그 해당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정지 명령.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이 문제가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태는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게 완벽하게 규명하는 데까지는 뭐 10개월가량 걸릴 수도 있다라는 10개월, 얘기가 예. 나왔었고, BMW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나오는 해명이 2016년에 발견이 됐지만 본사로부터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EGR인 걸 규명하는 데까지 벌써 2년 가까이 흘렀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EGR이 이걸만으로 확인이 안 된다라면 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만에 하나 소프트웨어. 만에 하나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는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커지겠죠. 예.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거고, BMW 본사 측에서는 그럼 소프트웨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유독이 한국에서만 이게 그러게요. 문제가 될까? 그러면 뭔가 한국 측에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매를 위해서 강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BMW 본사 측에서는 아마도 상식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감추다거나 보호하려는 어떤 시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원인 규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어떻게 이것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아직도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고 꼬여가는 사태인데, 네. 자, 법조계 움직임 살펴볼까요? 지금 뭐 대형 로펌부터 개인 변호사, 뭐 시민단체들이 주도가 돼서 형사고소부터 뭐 집단 소송, 뭐 최근에는 이제 그 사기죄로 BMW 임원들을 또 무더기로 그렇죠. 고발하기도 예. 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고발을 했죠. 네. 뭔가 결함이 있는 걸 알면서도 판매를 강행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알면서도 판매를 강행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 소비자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 지난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BMW 520D 같은 경우가 거의 1만 대 가까이 판매가 됐고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얻은 BMW가 이익만 해도 6,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를 미필적이라면 알고 있었다라면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고발을 하는 법조계의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원인 규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BMW 측에 뭔가를 요청을 하면 BMW 측에서는 이게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해서 공개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가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제적으로 열어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이거는 회사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하면 이게 일반 행정소송에서는 그걸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형사고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게 사기죄라는 걸로 수사를 들어가야 그나마 강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례였던 게 딱 가습기 살균제 사례였던 거예요. 네. 일반 예.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기업 측이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 현행 법칙에서는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사기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해서 그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건데, 그건 역시도 얼마만큼이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게, 그럼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굉장히 아주 제한적인 정교한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협력을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이나 실효성 있게 밝혀낼 수 있을지. 네. 앞서 말씀드린 가습기 살균제 밝혀내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형사고발을 했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대한 게 이제 여력이 생긴다면 독일 본사라든지 본사 임원에 대한 강제 수사, 그런 뭐 자료 요구라든지 그런 게 이제 강제력이 있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강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할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거를 밝혀내려면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지금 이 사기죄로 고소한 법조계 인물사 주장에 따르면 본사와 한국 측과의 주고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메일 같은 걸 보면 분명히 이 BMW 본사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만약에 그걸 밝혀낼 수 있다라면 이거를 본사 측에서 이메일을 줬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환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이런 사안을 두고 독일 정부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강제 구인 같은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야 될 사안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게 BMW 측이 이제 EGR 결함이라는 걸 기본적인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EGR 결함이 아닌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국토부가 지금 정밀 조사를 한다면 뭐 몇 개월 후에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다면 판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소프트웨어의 문제였다. 예를 들어서 EGR 같은 경우 국내 업체에서 전 세계에 다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독이 그럼 한국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한국에 장착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본사 측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용으로 만들면서 뭔가 과실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조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판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소프트웨어 문제의 결함을 밝혀낸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는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BMW 운전자들도 누구도 믿기 어려우니 네. 차라리 국토부가 다 나서 직접 다 해서 다 규명해서 하는 게 제일 현재로서는 제일 명확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